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론 프로그래밍 기초 중간고사 대비 학습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장은 1강 드론 프로그래밍 개요 쪽에서 정리해야 될 것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가 1장에 있었죠. 일단 드론은 산업, 군사,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마존, 월마트,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내의 특정 지역부에서 택배 서비스를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예, 정답이죠. 자, 국내 드론 시장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는 성장이 더 가속될 것이다. 예, 정답이죠. 예. 자, 드론의 활용 분야. 그래서 드론은 여러 산업, 군사, 교육,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지금 정리하기 분야 이 부분은 드린 자료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잘 쓰여질 것이다. 발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쪽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 뭐 측량 분야에서는 또 2D, 3D 지도 제작도 하고 있고 군사 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드론 쇼 같은 부분에서도 드론이 활용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드론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을 예측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강의 드론 프로그래밍 구조 부분은 자, 이제 드론의 단순화된 구조, 예를 들어 지금 뭐 제조사별로 또 사용 목적에 따라서 뭐 드론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도 많이 쓰고 차이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드론이 운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기본적인 개인적인 관점에서 그 필요한 것들이 뭐냐, 그리고 그 어떠한 그 필요한 것들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냐, 이런 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첫 번째 플라이트 컨트롤러 뭐가 뭐다, 그 다음에 조종기가 뭐다, 뭐 수신기가 뭐다, ESC가 뭐다. 우리 이제 교환에 보면 다 이게 설명이 돼 있고 제가 한번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 구성 부품들이 어떤 기능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터, 프로펠러, 배터리, 뭐 PM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냐. 이것도 물론 드론 기종에 따라 차이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구성되어지는 요소들,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구성 요소들, 개념적인 관점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기능들을 갖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쓰인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제가 교환이나 그 다음에 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사실은 시험을 좀 보실 때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형태별 분류에서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서 이제 이거가 이제 드론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쿼드콥터니 그 헥사콥터야 뭐 이렇게들 뭐들 말씀하세요. 사실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서 호칭을 이렇게 한다는 거, 사실 이건 뭐 시험 문제 내기 좀 편해 보이는 그 사실 항목이어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서 이제 이게 토크 반작용, 프로펠러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드론의 동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 반작용이 생기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음번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쿼드콥터 예를 들면 쿼드콥터 4개짜리죠, 프로펠러가. 그래서 2개는 CCW 회전하고 나머지 2개는 CW 회전한다. CCW 반시계 방향, 카운터 클럭와이즈, CW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좋겠죠, 뭐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드론에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컴퓨터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이다. 그래서 FC는 조종기 및 각종 센서들의 신호를 입력으로 이에 상응하는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처리 결과는 프로펠러의 속도를 올리거나 줄이거나 뭐 상태 표시 등을 켜거나 뭐 알람을 울리거나 이런 것 같은 것들로 출력 결과가 나타난다. 자, 이런 구조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프로그램 방법 및 시뮬레이터 이것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2가지 분류로 나뉜다. 첫 번째는 드론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SK를 이용을 해서
드론 제조사에서 드론이 갖고 있지 않은 기능을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SK를 제공하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오픈소스들을 이용해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 두 가지 정도 있고, 이 내용들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픈소스 쪽에는 뭐 드론 분야 오픈소스 쪽에서는 뭐 아두 파일럿이니 PX4니 뭐 이런 것들 있고, 뭐 이런 거 아마 뭐 드론 심화 쪽에서 이런 거를 다룰 것 같긴 한데, 뭐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정도,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는,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픽스호크들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여기 이제 플라이트 컨트롤러 쪽 하드웨어죠. 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2의 3강 부분에서는, 자, 이거 폰 노이만이 제안한 현대적 범용 컴퓨터의 구조, 이 부분들에서 구조에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입력, 출력, 제어 장치, 산술 놀이 장치, 메모리 장치,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이 뭐냐?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 자원 관리, 뭐 이런 프로세서, 뭐 자연의 효율적 관리, 이거 쭉 한번 이해하고 계시고,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시험 보시려면. 네,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종류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예, 이것도 여러분들 좀 한번 읽어보시고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 IT 개념, 뭐 데이터 통신은 서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 혹은 입출력 장치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네트워크는 뭐다? 프로토콜은 뭐다? 이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서 이 학습 정리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SDK 얘기 나왔었고, 뭐 API 얘기 나왔었고, UI, UX. 그래서 기본적으로 SK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API가 뭔지, UI가 뭔지, UX가 뭔지, ID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실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요.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명령어들의 모음이다. 프로그램이란 컴퓨터에 처리될 수 있는 언어를 이용하여 실행 명령어들을 만드는 과정이다. 프로그래밍 언어란 컴퓨터에 처리될 수 있는 언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다. 뭐 이 정도도 개념적으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세 가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리가 되는데, 기계어가 뭐고, 어셈블리어가 뭐고, 고급 언어가 어떤 건지 개념적으로는 좀 알고 계셔야 여기다 시험 보실 때 이렇게 좀 곤란한 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번역, 그래서 종류는 크게 보면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가 있고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PX4나 뭐 아두파일럿 같은 경우는 C++로 개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파이썬 프로그램이다.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신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들의 종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류들이 있다. 뭐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작은 단위의 단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프로그램 바로 시작하기 전에 바로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일단 일단은 그 프로그램 개발 순서, 코드의 진행 순서, 정의된 처리 순서하고 어떤 절차들 같은 걸 사전에 좀 정리를 해서,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죠. 이제 그 정리를 해놓고 그 정리된 걸 기반으로 프로그램 시작하시는 게 나중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에러, 오류의 경우도 적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뭐냐?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좁은 의미는 컴퓨터에서 처리되어야 할 명령의 순서와 처리 방법,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넓은 의미는 실행 프로그램, 문서, 각종 데이터 파일들 전부 다 포함한 포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분류할 수 있고,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 소프트웨어,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사용 목적별로 예를 들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응용 소프트웨어가 뭐다, 이 정도는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소프트웨어 공학이 뭔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개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계획, 분석, 개발, 테스트 등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이론과 실천적 항목을 정리한 체계이다.
보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뭐 이렇게 우리 단위 프로그램 혼자서 개발하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관점이 중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뭐 몇 명씩, 뭐 예를 들어 10명 이상, 뭐 심지어는 뭐 몇백 명, 몇천 명도 모여서 한 프로젝트 개발할 때 이런 체계화된 그 공학적 기법의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기법의 관리 체제 하에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의 뭐 프로젝트는 거의 뭐 나중에 개발해 다 완료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 보수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의 개념은 반드시 이해하시고 가셔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또 뭐 절차도 산출물들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다.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에이자일 방식, 워터풀 방식 이런 게 있지만 뭐 그것까지는 뭐 시험에서 전혀 언급이 안 될 거고,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뭐다, 소프트웨어 공학이 뭐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가 뭐 일반론으로 예를 들어 요구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 이런 생명주기를 갖는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주기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있다는 건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강 파이썬 언어 기초 간단한 입출력 프로그램, 간단한 입출력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언어의 특징이 뭐다? 언어와 사람의 언어와 유사하고 쉬운 문법이고 무료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간결하다. 이런 특징들 좀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용하기 좋은 분야, 이러한 분야들이 적용하기 좋은 분야들이다. 시스템 유틸리티, GUI, C하고 C++ 결합. 제가 강의 중에도 설명드렸지만 C로 만든 프로그램을 파이썬에서 예를 들어 그거를 내 파이썬 함수처럼 이렇게 랩핑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합하는 부분이 되게 좋고, 또 웹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예를 들어 웹 HTML,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그런 거 하실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은 뭐 거의 최적화되어 있고, 거의 데이터 분석은 파이썬으로 거의 다 하다시피 할 정도로 되게 좀 좋습니다, 파이썬이. 그럼 IoT 같은 프로그램 할 때도 좋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또 거꾸로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또 있는데, 시스템 프로그램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들이 뭐 프로그램이 여러 개, 몇 개 돌고 있다. 그 중에서 한 개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을 뭐 삭제한다든가 킬한다든가 뭐 이런 뭐 시스템 프로그램들, 이런 영역은 좀 파이썬이 어렵고, 특히 이제 모바일 분야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iOS 어플리케이션 할 때 조금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많이 낮아가고는 있어요. 자, 이제 간단한 입출력 실습. 예를 들어 입출력 함수 인풋, 뭐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뭐 하는 거니? 뭐 이런 거는 아셔야 됩니다. 프린트, 이게 뭐 하는 거니? 그래서 이 교환에 지금 제 정리 자료를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오픈 뭐하니, 크로스 뭐니, 리드라인 뭐니, 리드라인스는 뭐니, 뭐 이런 거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타이핑이 뭐니?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어떤 거냐? 그래서 이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파이썬은 동적 타이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이름의 규칙. 예를 들어서 뭐 영문 문자, 숫자 문자, 대소 문자 구분한다. 그리고 밑줄 문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문법에 포함된 이런 각종 파이썬에서 쓰이는 리저브드 워드, 키워드, 예하고 이런 것들은 변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유형은 숫자형, 문자열, 뭐 이런 것들이고, 숫자형이 뭐고 문자열이 뭐다라는 거 정도는 아셔야 되고, 또 리스트형이 뭐다. 이거 한번 다 읽어보시면 아십니다. 튜플이 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딕셔너리가 뭐다. 셋, 집합이 뭐다, 불린이 뭐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건문, 방법문, 제어문에 if, while, for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다른 것들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서 조건하고 방법문에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겠죠. 그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데이터 분석 패키지, 뭐 예를 들어 파이썬 모듈, 함수, 변수 등을 재사용하기 뭐하는 파이썬 파일, 임포트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파이썬 패키지, 파이썬 모듈 그룹하고 계층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다. 파이썬 패키지가 뭐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 모듈이 있고 외부 모듈이 있어요. 외장 모듈이 있고, 내장 모듈은 그냥 바로 임포트해서 쓸 수 있지만, 외장 모듈들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PIP 명령 이용해서, 물론 우리가 파이첨에서는 이 명령을 안 쓰고 파이썬 메뉴 GUI 화면에서 해서 했지만, PIP 명령에서 설치 후에 임포트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뭐 외장 모듈은 임포트해서 바로 쓸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바로 PIP를 이용해서 설치하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자, 판다스 넘파이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자, 5강. 자,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호출하느냐. 네? 그래서 함수의 정의, 함수의 목적, 이 내용들, 이런 부분들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정의하고 호출 예제. 그래서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고 그러셔서 실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하지만 개념은 파악하시는 이런 개념을 묻는 것들은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칼크 함수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마이칼크에 인자를 4하고 3을 넘겼어요. x에 4 들어가고 y에 3 들어가죠. 그럼 x 곱하기 x는 4죠. 곱하기 y 3이죠. 그러면 4 곱하기 3은 z 12가 들어가죠. 그럼 마이칼크 함수의 최종 결과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하니까 12가 나오죠. 예. 이런 기본적인 함수적인 개념들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유효 범위, 지역 변수. 지역 변수가 뭐다? 지역 변수가 뭐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수 안에서 정의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역 변수는 함수가 실행될 때만 생성되고 함수 실행이 끝나면 더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 변수는 지역 영역, 로컬 스코프에 저장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뭐냐? 함수 밖에서 정의한 변수. 이거 중요합니다.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전역 변수는 글로벌 스코프에 저장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자체 변수, 파이썬 안에서, 파이썬 인터프리터 안에 있는 변수들, 예, 파이썬 인터프리터 안에서 정의한 변수고 내장 영역에 저장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스코핑 룰. 어떤 함수에서 어떤 변수를 호출하면 찾는 순서가 지역 영역, 전역 영역, 내장 영역 순서대로 변수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에러 나서 가장 뭐 헷갈리고 잘 못 잡는 경우가 이제 이 순서를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지역 영역에 있는 함수를 쓰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뭐 거기에 정의가 안 될 거 있고 정역 변수를 쓰다 보면은 또 다른 함수들에서 그 정역 영역에 있는 데이터의 값들을 변경하고 이랬을 때 뭐 에러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영역, 전역 영역, 내장 영역 순서대로 변수를 찾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람다 함수는 어떻게 쓴다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제 람다 함수도 간단한 예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프린트해서 mysql라고 하는 람다 함수의 결과를 출력해라는 얘기죠. mysql이라는 람다 함수의 인자를 뭘 줬어요? 3을 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에 3이죠. 그럼 이 x에는 x 곱하기 2예요. 이게 곱하기 이 아스테리스크가 두 개면 자승이지만 이건 하나면 곱하기예요. 그러면 x 곱하기 2 하면 3 곱하기 2죠. 그럼 이 3이 6. 그래서 이 마이스퀘어 값은 이 마이스퀘어 최종 함수 결과값은 6이 되죠. 그럼 6을 플리트 출력하면 실행 경우는 6이죠. 이런 간단한 함수의 어떤 개념들을 아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당연히 출제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장 함수들을 예를 들어서 파이썬 안에서 갖고 있는 내장 함수들 내가 정의하지 않아도 파이썬 안에서 갖고 있는 아주 유용한 여러 다양한 내장 함수 물론 제가 교과에 언급된 거에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 기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좀 제가 좀 정리했고요. 자, int가 뭐 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쓰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실수를 정수로 바꾸는 거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면 문자를 정수로 변환하는 거야. 이렇게 쓰면 정수를 실수로 이거는 변환하는 거야. 이건 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자, 보세요. 리스트가 함수죠. 함수. 그러면 그 얘기는 무조건 이게 리스트 함수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가운데 거 빼고 가운데 가로부터 1, 2, 3 가운데 거까지 빼고 리스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했어요. 그럼 리스트. 그러면 리스트는 무조건 리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리스트로. 그러면은 어떤 걸 리스트로 바꿔? 이 안에 있는 값들을 리스트로 바꾸는데 이 안에 있는 값들이 여기 그냥 일반 가로죠. 이게 튜플에서 쓰는 가로예요. 이거 튜플에서 쓰는 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튜플에서 쓰는 가로고 튜플을 리스트로 바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세트에서 쓰는 가로예요. 그럼 이게 세트가 인자로 들어온 거죠. 이 세트로 인자로 들어온 거를 리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내부적으로 어떤 개념을 쓰이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시험을 이렇게 내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에서.
그러면 리스트 데이터를 세트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6강 부분입니다. 파이썬 언어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객체 지향은 뭐 사실은 이제 굉장히 뭐 어렵게 시험을 내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제가 학습 정리하는 범위 내에서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클래스가 뭐냐, 또 객체가 뭐냐, 이거 중요합니다. 객체 읽어보시고 하셔야 되고, 객체의 속성은 변수, 행동은 함수를 구현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클래스가 뭐냐, 어떤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속성과 행위를 정의하는 일종의 틀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것을 인스턴스화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클래스의 선언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 이거 중요합니다. 좀 이해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클래스 선언의 정의, 어떤 형태들,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는 거, 이 형태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변수 중에서, 이제 클래스를 구성하는 변수에서 클래스 변수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변수 이용 방식, 클래스 이름 점, 클래스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는 게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있고, 자, 클래스에서 정의할 수 있는 함수가 메소드죠. 그래서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고, 정적 메소드가 있고, 클래스 메소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는 뭐다? 라는 부분들, 어떻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 함수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적 메소드 함수는 뭐다. 그래서 안에 내역들이 뭐다라는 거, 이 내역들, 데코레이터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적 함수 구조, 어떤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함수 메소드,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기 위한 함수고, 어떠한 것들이 있고, 어떻게 쓴다라는 거, 데코레이터 어떻게 쓰고 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보시려면. 예. 자, 그럼 뭐 구조는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객체와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의 작성과 관리 편리성 때문이고, 특히 이제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는 클래스와 객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래스 상속이 뭐냐? 정의된 클래스의 변수와 함수를 이어받고 새로운 내용만 추가해서 새로운 클래스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클래스 생성을 클래스 상속이라 한다. 여러분들 저 프로그램 보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거, 또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클래스를 상속해서 쓰는 거, 이 모든 세 가지 모든 과정들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좀 편하게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프로그램을 코드를 많이 개발을 해놓으면 유지보수하기 어렵겠죠. 근데 함수를 써서 개발하거나, 또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화시켜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쓰거나, 그 다음에 또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또 다시 재상속해서 쓰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 코드량, 개발 코드, 내가 직접 타이핑하는 코드의 개발량들을 대폭적으로 줄여줄 수 있거든요. 이런 코드 양이 줄어들면 나중에 유지보수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모든 게 다가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의 효율성, 그 다음에 나중에 유지보수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모든 게 다 작성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은 뭐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 선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중간고사 대비 정리하는 것들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학습 정리 자료들만 쭉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개념을 모르시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도 개념 모르시면 교환이나 이런 거 안에 든 강의 동영상에 있는 것들 잠깐 그 부분만 잠깐 찾아서 개념적인 것들만 잠깐 파악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모두 다 아마 좀 좋은 성적들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